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거지근성과 이기적인 마인드로 똘똘 뭉친 시월드에서 얼마 전 탈출한 30대 직장인입니다. 감쪽같이 본 모습을 속이고 결혼했지만 구독자분들은 부부지간에 어느 정도까지 이해와 용서가 가능하신가요? 흔히들 말하는 도박이니 폭력이니 바람만 아니면 된다 하실 수도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혼의 가장 큰 사유가 되는 것이 돈 문제인 것 같아요. 저의 사연을 들어보시고 과연 여러분들이 제 입장이었다면 부부의 연을 끝내는 것 말고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저는 결혼해서 1년도 못 채우고 이혼했습니다. 결혼 전과는 너무나 다른 남편의 진짜 모습과 그간의 거짓말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낼 때 매번 절망감을 느꼈지만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아시나요? 잘못된 인연은 원인 제공자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 인생까지 진창으로 쳐박을 수 있다는 걸요. 바로 제가 그랬습니다. 결혼 전에 이 사람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전부 제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니 더 부부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었어요. 천만다행으로 혼인신고를 안 해놔서 그래도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 없이 끝냈습니다. 그나마 이걸 마음에 위안 삼고 있네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여자로서는 근무 여건이 좋아서 휴직도 자유롭고 퇴직도 보장되어 있는 직장입니다. 남편은 직장 동료가 동호회 같이 하자고 꼬셔서 딱 한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만났어요. 모임 때 몇 번 만났었는데 저를 마음에 든다면서 대놓고 관심을 표시하기도 했고 사람이 순박하고 좀 단순했지만 솔직한 것 같아서 저도 거부하지 않고 만남을 가지다가 어찌하다 보니 사귀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네요. 악연도 인연이라는 말이 맞긴 한가 봅니다. 저는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남편 사귀는 동안에는 좋은 사람이고 착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물론 다른 연인들처럼 다투는 일도 있었고 생각이 안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매번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고 저를 달래주거나 다가왔기 때문에 좋게 넘어갔었어요. 사귄 기간은 대략 2년 정도인데 사실 1년 넘어갈 때부터 결혼 말은 나왔고요. 그 사람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많이 바쁜데도 연애하는 와중에 우리 부모님을 얼마나 살뜰히 챙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친정엄마는 남편 얼굴을 보기도 전에 이미 홀딱 반해 있었어요. 세상에 어쩜 결혼 전에도 너한테 이렇게 지극정성이라니? 응? 엄마가 보니까 아주 너를 많이 좋아하는가 봐. 지난번에 엄마 생일에도 꽃바구니에 선물에 이런 예비 사위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너도 내년이면 30이니까 결혼할 생각이면 굳이 미루지 말고 인사부터 시켜. 엄마는? 보지도 않고 물량 공세 벌써 마음에 드는 거야? 결혼할 때 되면 인사시킬게. 근데 사업이 요즘 잘 되는지 통 얼굴을 못 보네. 주말에도 되게 바쁘더라고. 그래, 둘이 싸우지 말고 잘 논의해서 가급적이면 결혼 미루지 말고 얼른 진행해. 그 집 부모님은 전부 다 평범하시다며. 누나도 결혼했다고 했지? 응. 아버님은 퇴직하시고 어머님이랑 두 분이서 편의점 하셔. 남편 누나는 아마 지방에 있을걸? 애들 초등학교 가면 근처로 이사 온다고 하더라? 아이고, 아주 평범하고 다복하구나. 엄마는 대단한 집안 안 바라는 거 알지? 원래 평범하기가 제일 힘든 거다. 그 정도면 된 거지. 돈 잘 벌고 너 고생시킬 일은 당연히 없을 테고. 엄마는 좋아. 어른들은 딱 보면 안다는 말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속았습니다. 결혼 전에 입에 발린 소리와 저를 여왕 대접하는 모습에 엄마는 제가 결혼해서 남편에게 사랑받을 게 분명하다고 믿으셨을 겁니다. 사실 경제적인 부분은 우리 친정보다 못해도 괜찮다고 하신 건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아빠가 은행에서 오래 근무하다가 퇴직하시고 지금은 이름난 회계법인의 대표 이사시고요. 엄마는 공예 가세요.
꽤나 작품도 유명하고 전시도 많이 하시고요. 돈 벌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 엄마가 좋아하시는 일이죠. 우리 엄마는 딱 봐도 고생 한번 안 해본 가정주부이고 평생을 곱고 우아하게 사셨습니다. 저는 아빠 성격을 담아 쾌활하고 할 말은 다 하는 편이고요. 아무튼 제가 직장이 좋은 대신 월급이 그리 많은 편은 아니라 직장 생활 4년차에 모은 돈이 그리 많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 말이 나오고 나서 엄마는 모자란 부분은 도와주겠다고 하셨고 제가 외동이다 보니까 엄마는 다 해주고 싶어 하셨어요. 시댁에서는 집을 해주지는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지금 지방에 살잖아. 매형이 외벌이라 여기로 이사 오려고 돈 모으는 일이 힘든가 봐. 근데 우리 부모님이 내 결혼 자금을 누나한테 조금 보태주신 걸로 들었어. 나는 돈을 버니까 내 결혼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누나 도와주라고 했지. 부모님 지금 하시는 편의점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 남들 눈엔 좋아 보여도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이 어딨냐.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줘. 그래. 우리는 같이 돈 버니까 아마 금방 자리 잡을 거야. 나도 이해해. 한 번도 돈 얘기를 자세히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의 집안 사정을 들으니까 납득이 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결혼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망설일 틈도 없이 남편은 정식으로 인사를 하자고 했고 상견례도 다 잡아버렸어요. 사실 남편이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나중에 깨지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집이 있다는 말을 듣고 난 다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 말 나오기 전에는 저도 얘기하지 않았는데요. 제가 20대 중반에 직장생활 막 시작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회 초년생이라 모은 돈이 많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나중에 잔금도 치렀어요. 다행히 입주할 때 집값이 확 오르는 바람에 전세를 들이면서 잔금 대출 전부 정리해서 대출도 없습니다. 그 집에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남자친구가 기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 신혼집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야? 다행이다. 나는 집 문제만 생각하면 갑갑했거든. 대출을 얼마나 받아서 집을 마련해야 하나 싶어 걱정이 많았단 말이야. 진짜 다행이다. 우리 집에도 그럼 신혼집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했다고 할게.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근데 집도 해결 못할 정도면서 왜 결혼하자고 한 거야? 내가 집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다 나한테 방법이 있었는데 말이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네. 세상 일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무슨 방법? 어디서 돈이 뚝 떨어질 일도 없구만. 내가 집 없었으면 우리는 결혼 그냥 미뤘겠지. 그 사람이 세상 일 마음대로 되는 게 없다는 둥 알 수 없는 소리를 하길래 혹여 지금 하는 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인가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면서 집이 해결되었으면 다른 건 딱히 문제랄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우리 집에 인사드릴 때 집 문제를 해결해줘서 감사드린다고 하더니 자기 집 사정을 다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저 연애 초창기부터 남편을 마음에 들어 하셨기에 솔직한 집안 사정 다 말하는 거 보고 오히려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기 사업 열심히 해서 가정 꾸리면 저 고생 안 시키고 편히 살게 해주겠다고 했고 아들 없는 우리 집안 아들로 생각하시라며 너스레를 떠는데 우리 부모님은 뭐 완전 홀딱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6개월 후에 결혼날도 잡고 상견례도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정신없이 했던 것 같네요. 시댁은 지방이라 자주 찾아뵙기가 어려워 정식으로 인사 한 번만 드렸고 상견례 때 본 게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누나는 너무 시골에 살아서 상견례 때는 애 둘 데리고 오기가 너무 힘들다고 참석도 못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충분히 이해했고 기분 나쁘지는 않았고요. 시댁에서는 저를 워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직장도 남들은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나이도 30 안 된 어린 사람인데다
친정도 여유롭다고 들으셨을 테니 마다할 이유가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이미 집도 장만해 놓았다고 하니 시댁에서 더 마다할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며느리 잘 들어온다면서 두 팔 벌려 환영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상견례 때 시댁에서 얼마나 황송하게 굴었는지 결혼하면 저 딸처럼 생각하겠다고 하셨어요. 엄마는 예비 사위가 참 착하고 우리 딸에게 잘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부모님께 저를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희진이가 아직 뭘 모르는 게 많아요. 시집갈 준비도 사실 안 된 거 알지만 제가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김서방이 워낙 마음에 들어야죠. 무엇보다 우리 딸한테 다정하게 잘하는 거 보니 이런 사위 없겠다 싶었네요. 우리 희진이 부족한 거 많아도 예쁘게 봐주세요. 아이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며느리인데 당연히 예뻐하고 말고요. 저도 딸 가진 사람입니다. 며느리 입장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무 걱정 마셔요. 그나저나 우리 형편 아시고 걱정하실 만도 한데 애들 신혼집을 해결해 주셔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집 문제가 제일 큰일 아니겠습니까? 집이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걱정은 할 것도 없지 뭡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별 말씀을요. 제가 딸 하나인데 뭘 못해 주겠어요. 여유되는 쪽이 하면 되는 것이니 마음 쓰지 마셔요. 김서방이 저리 돈도 잘 벌고 앞으로 잘 될 사람인데 젊을 때 조금 힘들다고 대수인가요? 애들끼리 잘 사는 거 보면 저는 그걸로 만족입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제가 너무 고마워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암튼 우리 희진이 며느리로 우리 가족이 되면 제가 누구보다 딸처럼 생각하고 예뻐할 테니까 걱정 마셔요. 솔직히 상견례 때 양가 어른끼리 마음 상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야말로 교가서 상견례였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집 해준다는 말에 더 시댁에서 속내를 감추고 굽신거렸을 수도 있지만요. 아무튼 그때는 시누이가 아이들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2시간 거리라 결혼 전에 찾아갈까 했었지만 시누이가 너무 바쁘다면서 나중에 아이들 시댁에 맡기고 혼자 올라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누나가 애도 둘이나 있고 형편이 빠듯하다 보니까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못 보태줘서 미안해한다고 남편이 얘기하길래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미 다 알고 결혼하는 건데 누나에게 무슨 축의금을 큰돈을 받을 기대를 하겠습니까? 주변 얘기 들어보면 결혼 전에 삐그덕거리는 경우가 많다지만 저는 정말 마음고생 같은 건 없었습니다. 다만 딱 하나 서운한 점이 있긴 했는데 시댁에서 말로는 저에게 대단한 며느리 최고 며느리라 하면서도 조금 인색하게 구셨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저 외동이다 보니 예단을 정말 신경 써서 주셨어요. 물론 저 대단한 예물 바라고 해주신 건 아닙니다. 시집가서 잘 살라는 친정엄마 마음으로 해주신 거예요. 똑같은 금액으로 바란 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반지랑 진주 세트, 가락지를 해주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장신구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반지 정도만 비싸도 심플하고 멋진 걸로 하길 바라서 몇 가지 브랜드를 말씀드렸는데 대뜸 하신다는 말씀이 이랬어요. 디자인 꽃 같은 거 귀금속 상가가면 널렸어. 똑같은 디자인을 왜 굳이 몇 배나 돈을 더 주고 사? 내가 좋은 집을 하나 알아. 네가 원하는 브랜드 디자인이랑 똑같이 뽑아달라고 할 테니까 백화점에서 사는 척하고 끼고 보고 와. 어머니, 그래도 브랜드 제품이랑은 디테일이 다르죠. 아무리 똑같이 만든다고 해도 복제품이고요. 반지 하나는 제 맘에 드는 걸로 장만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반지 하나에 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그걸 제 돈 다 주고 사느냐며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비싸게 사지 말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남편이 중간에서 현금을 보태달라고 하고 제가 돈을 더 보태서 마음에 드는 것으로 장만하긴 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방이나 옷을 더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작은 다이아 박힌 반지 하나 원하는데 너무 인색하게 안 사주려는 티를 내셔서 당황스럽더라고요.
무튼 굳이 서운한 거 한 가지 꼽자면 하나라도 더 해주려는 우리 집에 비해 시댁은 저에게 인색했다는 점이겠네요. 원래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돈이 있어야 마음의 여유도 생긴다지만 며느리 들어오는데 반자나 못해줄 만큼 여유가 없는 집안인가 싶어서 살짝 속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건 무리한 요구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저희 신혼집에 살림 들어오는 날 저는 괜찮다고 했는데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집에 꼭 오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두 사람은 우리 신혼집에 오셔서 마치 본인들이 이사 오는 것처럼 기뻐하셨습니다. 특히 시누이는 원래부터 저 사는 동네에 입성하는 것이 목표였다면서 처음 시작부터 얼마나 좋으냐며 너무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때 남편도 같이 있었는데 시누이가 저에게 하는 말이 저도 시집 참 잘 오는 거라면서 능력 있는 남동생 만나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올케는 좋겠다. 그래도 내 동생 정도 만나니 이런 동네, 이런 집에 살아보는 거잖아. 내 동생이지만 내가 올케라면 나는 맨날 남편한테 옷접 한 상 차려줄 것 같은데? 그 말 듣고 나서 사실 조금 의아했습니다. 솔직히 신혼집은 우리 부모님이 저 잘 살라고 마련해 주시는 건데 누가 누굴 잘 만났다고 하는 건지 말이죠. 그렇다고 시누이 하는 말에 아니다. 5천 반상 차려 받을 사람은 남편이 아닌 나다라고 정정해서 말하기도 우스운 일이라 그냥 잠자코 웃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아 누나 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가 뭘 대단하게 돈 쓰고 장가가는 것도 아닌데. 남자가 해가는 기본만 해가는 거니까 누나 동생 떠받들라는 소리 우리 집사람한테 할 거면 집어치워. 아우 알았다 알았어. 벌써부터 자기 마누라 시집살이 시킬까 봐 난리네. 나는 집 멀어서 자주 보지도 못할 텐데 뭘 그리 발끈하니? 그냥 내 동생만한 신랑감 없으니 잘하라는 말 한마디 누나로서 하는 거야. 그래 오빠. 형님이 뭐 나 기분 나쁜 소리 한 것도 아닌데 왜 그리 급발진하고 그래. 따지고 보면 올케가 시집 잘 가는 건 맞는 말이잖아. 너랑 결혼했으니 이런 집에도 살아보는 거지. 원래 이 아파트 단지 나도 정말 눈여겨보던 곳이란 말이야. 나도 다음에 이사 오면 꼭 이쪽으로 와야지. 남편은 다급하게 시누이 입을 막으려 했지만 사실 저는 시누이 말은 굳이 기분 나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시누이는 부러워하면서 한참 동안 집을 구경하면서 인테리어가 잘 됐다. 가구가 너무 예쁘다. 잔뜩 감탄하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굳이 그 사람 누나가 한 말은 따져 묻지 않았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시가 식구들 눈에는 당연히 며느리인 제가 아무리 잘나도 사업하고 돈 잘 버는 아들이 아깝고 대단하고 했을 겁니다. 어쨌든 큰 우여곡절 없이 결혼은 무사히 했고 신혼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제가 집을 한 만큼 결혼 비용 자잘한 것들은 남편이 부담하기로 했고 그렇게 쓴 돈도 사실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지금 되돌아 생각해보면 제가 큰 실수를 한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결혼 전에 남편의 자금 사정을 정확히 객관적인 증빙 자료로 확인하지 않고 남편이 하는 말만 믿었다는 점입니다. 분명 저에게는 여유 자금이 있다고 했는데 나중에 저에게 말한 것들이 전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여느 신혼부부처럼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가족들에게 인사도 드리고 여기저기 찾아갈 곳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첫 달부터 저는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간이고 술개고 다 빼줄 것까지 행동하던 남편이 조금씩 제가 알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아니, 달라졌다고 하기보다는 원래 모습을 감추고 있었다가 조금씩 본색을 드러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신혼 초니 부부 버는 돈을 관리하는 일을 정해야겠다 싶었던 저는 굳이 경제권을 제가 가지지 않아도 둘이 같이 버는 돈을 합쳐서 관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황당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글쎄, 저에게 당분간 생활비를 줄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더 황당했습니다. 결혼 비용을 다 카드 할부로 했다네요.
못해도 2천만 원은 넘게 들었을 비용인데 어지간한 건 전부 카드로 했다고 같이 바짝 갚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 듣고 화가 났습니다. 결혼 전에는 저에게 자기 여유자금 있는 것으로 쓸 거라고 말했는데 갑자기 카드값 때문에 생활비 주기가 힘들다니요. 심지어 같이 갚자고 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대답이 가관이었습니다. 글쎄 결혼 준비하는 내내 자기 사업이 힘들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갑자기 결혼 준비하는 몇 달 내내 사업이 좀 힘들었어. 원래 요즘 자영업자들 어렵잖아. 갑자기 자금줄이 막혀서 카드로 돌려막고 빚을 빚으로 막고 하면서 조금 힘들었어. 뭐? 그럼 왜 나한테 말을 안 한 거야? 나는 당신이 모아놓은 여윳돈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럼 그동안 전부 카드로 해결을 했단 말이야? 그래. 당장 써야 하는데 어쩌겠어. 돈은 없고 직원들 월급은 줘야 하고. 아, 나도 정말 힘들었어. 그래도 너한테 걱정 안 시키려고 일부러 나 혼자 감당한 거야.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야? 그때 힘들었으면 지금도 마찬가지겠네. 그랬더니 시무룩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당연히 힘들지. 오죽하면 내가 생활비 당분간 못 준다는 말을 하겠냐? 근데 너무 걱정 마. 내가 이런 위기 한두 번 온 것도 아니고 다 괜찮아지면 언제 그랬냐 싶게 잘 굴러가거든. 그때까지만 참아주라. 참는 건 참는 거지만 나한테 말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건 거짓말이나 다름없어. 부부 될 사람이 서로 솔직하게 말했어야지. 당신이 돈 때문에 힘들었으면 우리 결혼을 미뤄도 될 일이었어. 그건 안 되지. 양가 부모님은 얼마나 걱정하시겠냐? 당신, 내가 당부하는데 절대 친정이나 우리 어머니한테 나 사업 어렵다는 말 하지 마. 괜히 어른들 걱정하신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찌 남편 일에 신경 쓰이지 않겠습니까? 결혼하자마자 첫 달부터 생활비 못 준다는 말도 황당했고 잘 되는 줄만 알았던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말에 공연히 심란해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몇 달 동안은 제 월급으로만 살았습니다. 남편이 사업 힘들다는 말은 정말이긴 하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와서도 온갖 업무 전화에 시달리는 듯 보였는데 대부분 다 돈 얘기였습니다. 돈을 달라고 재촉받는 전화가 대부분이었는데 통화하는 내용을 들으면 제가 다 가슴이 답답해질 정도였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급하게 좀 쓰자면서 돈 2천만 원을 부탁하더라고요. 당장 급한 불만 끄겠다나요? 저도 결혼하면서 모아놓았던 현금을 다 쓴 데다 엄마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1,000만 원 돈을 주셨지만 그 돈은 어쩐지 남편에게 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엄마도 정 급할 때 쓰라고 없는 돈인 셈 치고 살라고 하셨고요. 그 돈을 이렇게 낼름 남편에게 줘버리면 왠지 남편이 갚지 않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로는 준다고 하지만 원래 가장 가까운 사람 돈 빌려가고 제일 늦게 갚거나 안 갚는 게 국룰인 거 아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의 행동이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결혼해서 보니까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돈을 빌렸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연락을 주셨는데 조금 짜증나는 투로 빌려간 돈을 달라기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돈을 빌린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아니 아가, 네가 돈이 급하대서 민철이가 빌려간 거 알지? 한 달만 쓰고 주겠다더니 왜 아직 감감무소식인 거니? 적은 돈도 아니고 돈 1,000만 원이 넘게 빌려가서는 어른한테 말도 없이 돈을 안 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민철이한테 연락하려다가 중간에서 곤란해할까 봐 싶어서 너한테 직접 연락했어. 네? 어머니, 저 그이한테 돈 빌려달라고 말한 적 없는데요? 돈 1,000만 원이 넘는다니요. 대체 얼마를 빌려갔는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너 핑계대고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네? 아이고, 얘가 왜 그랬지?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아, 예, 알았어. 내가
빌려달라고 한 거 아니면은 일단은 너 모른 척 해라. 우리 아들이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내가 알아서 말할 테니까 꼭 모른 척 해. 저는 빌려간 적도 없는 돈을 달라시니 황당한 건 둘째치고 남편이 나를 핑계로 왜 거짓말까지 하며 어머니에게 돈을 빌려나 싶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모른 척한다고 해도 불안한 건 가족한테 빌린 돈은 그렇다 치지만 혹여나 모르는 대출이나 금리 높은 대출이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남편이 뭔가 있는 듯한데 시어머니는 아들 감싸느라 저에게 모른 척을 하라니 어쩌겠습니까? 일단은 모른 척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슬쩍 사업이 힘드냐고 물었더니 한 번은 우거지상을 쓰며 짜증을 내긴 했습니다. 보면 몰라? 나 진짜 돈 때문에 힘들어 죽을 지경이야. 당신이 돈 보태줄 거 아니면 그냥 묻지도 말고 관심을 두지 마. 나 진짜 폭발 직전이니까. 여보,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야? 당신이 저질러 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는 건데? 당신 사업이고 당신 일이잖아. 힘들어 보여서 물어본 게 무슨 잘못이라고 관심 두지 말라고 하는 거야? 당신 설마 나한테 숨기는 다른 빚이 있는 거 아니지? 그랬단 봐. 혹시나 거짓말해서 나중에 알게 하지 마. 만약 그러면 나 정말 용서 못해? 그랬더니 돈 보태줄 거 아니면 잔소리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애쓰고 있다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기에 저도 더 이상 싸우기 싫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시간이 흐르는 동안 어느 순간 남편이 조금 덜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에게 생활비는 여전히 주지 않았어요. 게다가 한 번은 저에게 이 집이 팔리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집값을 물어보니까 순간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자기 집도 아니고 친정에서 딸 잘 살라고 해준 집인데 팔면 얼마인지가 왜 궁금하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조금 더 추궁했어야 하는데 돈 얘기를 하면 싸움이 될까봐 저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집에 와서 노상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속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신혼인데도 노상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듯해서 저도 불만이 쌓이고 있었고요. 혹시 딴짓 하나 싶어 슬쩍 보면 채팅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새벽에도 갑자기 일어나 핸드폰을 들여다볼 때도 있었고 어쩔 때는 손가락을 다급하게 놀리면서 뭔가를 하는데 너무 느낌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고 있을 때 한번 관심 없는 척 지나가 봐 보니 무슨 그래프가 잔뜩 있는 게 분명 주식인지 코인인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노파심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설마 코인인지 뭔지 아는 거야? 결혼 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부쩍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대체 뭘 하길래 그래? 나 바보 아니야? 당신 뭐 사고팔고 하는 거 그거 코인이잖아. 혹시 당신 코인으로 돈 벌겠다는 무식한 생각한 건 아니지?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래? 그냥 소액으로 재미삼아 하는 거야. 없어져도 되는 돈인데 어쩔 때는 수익이 막 100%씩 나니까 재미있어서 그러지. 적은 돈으로 하는 거니까 걱정 마. 없어져도 되는 돈이 이 세상에 없어. 당신 어쩌다 수익 본다고 돈 크게 넣고 그럼 나랑 이혼이야? 나는 차라리 사업으로 망하는 건 받아들이겠지만 주식이니 코인이니 하는 건 용납 못해? 단단히 으름장을 놓았더니 절대 걱정할 일 없다고 장담하길래 저도 한동안은 신경을 끊었어요. 남편이 속없이 핸드폰 붙잡고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기도 했고요. 얼마인지는 몰라도 가진 돈 다 잃으면 안 하겠구나 하고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정말 황당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결혼 초 잠깐 보고 거의 몇 달 연락도 없던 시누이가 갑자기 우리 집에 온다는 겁니다. 만나서 해야 할 말이 있다길래 저는 우리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찾아온다는 줄 알았어요. 식사도 하고 남편 조카들 용돈도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에게 누나가 주말에 오기로 했다고 말하니까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 뜨면서 놀라더라고요. 뭐? 누나가 온다고? 혹시 오늘 우리 누나랑 통화한 거야? 당신한테 별말은 없었고? 무슨 말?
전화로 할 말은 아니라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고는 하시더라. 근데 뭐 때문인지는 얘기 안 하시던데? 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 일은 무슨 일. 누나가 그냥 식사나 하자고 오겠다는 거겠지. 우리 안 본지 꽤나 됐잖아. 알았어, 일단 내가 누나한테 전화 통화해볼게. 그러더니 급하게 옷을 꿰차 입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집에서 통화하면 될 일을 굳이 나가서 할 일인가 싶었지만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뭐라고 왔는지 한참을 통화하고 온 남편 얼굴이 뭔가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얼굴이 화난 사람처럼 벌겋게 상기되어 있었고요. 당신 왜 그래? 형님이랑 전화 통화하러 나간 거 아니었어? 혹시 싸우기라도 한 거야? 싸우긴 내가 누나랑 싸울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누나랑 이런저런 얘기 좀 했어. 내가 주말에 일이 있는데 다른 날 오라고 했더니 누나가 계속 고집을 부리네. 당신 일 있으면 내가 그냥 형님 만나서 같이 밥 먹으면 될 일이지. 할 말 있다고 오겠다는 사람을 다른 날 오라고 해? 그럴 거 없어. 당신 없어도 되니까 바쁘면 당신 일 봐. 그런데도 남편은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주말에 시누이는 아이들과 함께 오지 않고 혼자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저랑 인사는 대충 나누더니 사이즈를 제외한다면서 대뜸 우리 집을 이리저리 쑤시고 다니면서 줄저러 막 방 크기를 재는 겁니다. 어머, 형님, 저번에 이사 오신다더니 혹시 우리 아파트 단지로 오시는 거예요? 저는 시누이가 얼마 전 아이들 학교 문제로 이사 오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무슨 소리를 하냐는 듯한 얼굴을 하더니만 토끼 눈을 하고 저에게 물었습니다. 올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이 집으로 이사 오고 싶다고 했을 텐데. 다음 달이 이사인데 왜 아직 올케가 몰라? 다 엄청 황당하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 이사 오신다고요? 제가 무슨 남편에게 얘기를 못 들었다는 거예요? 허, 내가 김민철 이럴 줄 알았다. 아직도 올케한테 말을 안 했구만. 혹시 민철이한테 얘기 못 들었어? 우리 집 바꾸기로 했잖아. 다음 달 우리는 이사 날짜 잡혔으니까 올케는 날짜 맞춰서 비워주면 돼. 집을 바꾸기로 했다는 믿지 못할 말을 하는데 저는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아서 손이 벌벌 떨리기까지 했습니다. 집을 바꾸기로 했다니요? 형님 집이요? 제가 이 집을 왜 형님하고 바꿔요? 올케, 내 동생이지만 참 나도 할 말이 없다. 눈치 보니 민철이가 나한테 돈 빌려간 일도 모르고 있구나? 민철이가 돈 급하다면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내가 이사하려고 모으던 돈 1억 빌려갔어. 사업자금으로 쓰겠다고 몇 달만 쓰고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더니 돈을 안 주잖아. 나도 이사를 해야 하는데 돈은 안 주지. 나더러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더라. 근데 글쎄 돌려주겠다는 돈은 못 주겠다잖아. 집을 팔아서라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 집이 뭐 빨리 팔리는 것도 아니잖아. 형님, 그러니까 지금 남편이 형님한테 돈을 빌려갔다는 거죠. 그리고 돈을 안 갚았고요. 그 돈 남편이 빌린 거잖아요. 형님 동생한테 받아야 할 일이지 갑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이러실 일 아니죠. 그러자 신우이는 저에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올케. 나는 돈을 빌려줬고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야. 이 집 내 동생이 한 거라며.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는데 나는 그럴 시간 없다고 했지. 신혼집이라 우리 식구 살기도 너무 좋아 보여서 차라리 집을 바꿔서 살자고 했지? 그럼 내가 빚은 없던 걸로 해주겠다 했어. 이제 이해가 가? 네? 이 집을 남편이 했다고요? 그래. 민철이가 그러던데? 엄마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던데? 암튼 올케 긴 말 안 할게. 내 동생이 한 짓이지만 어쨌든 자기 집 마음대로 하는 건 올케가 상관할 바는 아니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누나에게 이 집을 자기가 해온 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자기 누나에게 1억이라는 큰 돈을 빌렸던 거죠. 일단 외출한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뭘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집에 당장 오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대답도 않고 전화를 끊었는데 20분도 안 되어 집에 다급하게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시누이를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이즈를 계속 재서 수첩에 적고 있었어요.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자기 누나를 불렀습니다. 누나! 내가 오늘 일단 돈 일부 돌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잖아. 일단 돈부터 받고 얘기해. 뭐? 야,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전액 다 주지 않을 거면 얘기도 꺼내지 마라. 나 벌써 이사 날짜 잡은 거 알지? 집 바꿀 거니까 너희도 빨리 이삿짐 센터나 알아봐. 누나! 누나 지금 집사람한테 다 얘기한 거야? 미치겠다 진짜. 내가 돈 일부 갚겠다고 조금만 시간 달라고 했는데 왜 이래? 야, 네가 내 돈 가져가서 일하는 거야. 나 우리 큰애 몇 달 있으면 입학이야. 그 전에 이 동네로 이사 올 계획이었다고. 몰라. 네가 나랑 집 바꾸기로 한 거니까 빨리 다음 달까지 무조건 집 비워. 두 사람 싸우는 광경이 이제는 웃기기까지 했습니다. 당신 정말 뭐 하는 사람이야? 누나한테 1억 돈을 빌렸으면 알아서 갚을 일이지. 왜 이 집을 당신 마음대로 누나랑 바꾼다는 건데? 이 집이 당신 집이야? 그러자 옆에 있던 시누이가 저에게 언성을 높이더군요. 옳게. 이 집이 그럼 옳게 집이야? 같이 살면 자기 집이라는 이상한 논리 내세우지 마. 나 두말하기 힘들다. 그냥 상황 받아들이고 집 비워줘. 안 그럼 당장 1억 돈 몽땅 내 눈앞에서 가져오든가. 그래서 저는 당장 안방으로 가서 깊숙이 넣어놨던 서류를 가져와서 시누이 앞에 던졌습니다. 이 집이 누구 집인지 그거나 보고 말하세요. 뭐? 이 집이 저 인간 집이라고요? 제가 다 황당하네요. 이 인간한테 저도 속고 형님도 속았네요. 그러자 다급하게 제가 던진 서류를 보더군요. 그 서류는 제 이름으로 된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이 집 저희 친정에서 저 결혼 전부터 해놓으신 집이에요. 어머니도 허세 부리느라 형님한테는 사실대로 말을 안 했나 봐요? 근데 어쩌죠? 형님이 이 집에 들어오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시는 김에 형님 동생도 좀 데려가시고요. 시누이는 서류를 잡은 손을 부들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누나,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급하게 일단 돈 1,000만 원을 해왔거든? 일단 그 돈부터 받고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줄게. 뭐? 1,000만 원? 웃기지 마, 이 자식아! 너 감히 누나를 속여? 이걸 한 대 먹어라! 울상이 된 남편 놈은 저보다 자기 누나에게 먼저 싹싹 빌더군요. 하지만 곧이어 남편은 누나가 내주는 따기에 얼굴을 맞고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시누이는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앉아있는 남편의 얼굴을 엄청난 소리와 함께 때렸습니다. 저도 놀랐지만 예상했던 반응이긴 했습니다. 누나, 일단 나 좀 살려주라. 나 이대로 쫓겨나는 거 볼 거야? 야, 너 그럼 그 돈 전부 어디다 쓴 거야? 사업자금으로 쓴다며. 일부라도 내놔. 빨리 내놓으라니까. 나도 묻고 싶다. 대체 이 집을 당신 거라고 거짓말해가면서 그 큰 돈을 왜 빌린 건데? 그러자 머뭇거리던 남편이 내뱉은 말을 듣고 저는 뒷목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실은 코인으로 돈 좀 벌려다가 다 날려먹었어. 처음에는 돈이 되길래 큰 돈으로 하면 금방 벌겠다 싶었거든. 사업도 안 되고 돈은 필요한데 빨리 돈 버는 길이 이거밖에 없었단 말이야. 이 정도 상황 오면 당신이 이해해 줄 줄 알았지. 여보, 내가 앞으로 진짜 코인 안 하고 성실하게 살 테니까 이번 한 번은 나 좀 도와주라. 진짜 당신 정신 나갔구나. 정신 나갔어. 코인이 돈을 빨리 버는 길이라고? 어쩐지 밤이고 낮이고 맨날 핸드폰 붙잡고 있더니만 그때 돈 다 날린 거였어?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시누이도 혈압이 오르는지 뒷목을 부여잡고 소리를 질렀어요. 야, 그럼 그 돈을 다 날렸다는 거야?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인데 그 돈을 다 날려? 빨리 내놔. 나는 이 집이 올케 거라도 상관없어. 올케 남편이 한 짓이니까 둘이 같이 책임져. 너네 부부잖아.
옳게. 이 집 팔아서 내 돈 줘야겠어. 안 그럼 나 동생이고 뭐고 고소할 거고 법적 책임 물을 거야. 집 못 팔면 내가 무조건 여기 들어올 거야. 옳게도 남편이 이 지경 되도록 모른 거면 책임 있는 거야. 억지를 부리는 신우의 말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책임은 형님 동생한테 물으세요. 형님, 부부는 공동 책임이라고요? 그럼 저는 더 책임질 이유가 없네요. 저 이 인간하고 법적으로 아직 부부 사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직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까 그냥 남남이에요. 오늘 저 인간 내 집에서 내보내면 그만이라고요. 당장 형님 동생 데리고 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저 지금 너무 충격이라 혼자 있고 싶어서요. 뭐? 혼인신고를 안 해? 민철아, 그게 정말이니? 남편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내가 미쳐. 암튼 결혼식만 했어도 부부는 부부잖아. 내 돈 어쩔 거야? 저 결혼 생활 못 하겠네요. 저 인간 반품하려고요. 이 집에서 며느리 했다가 저까지 진청에 빠질 뻔했네요. 혼인신고 안 하면 부부 아니라니까 왜 저한테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네. 당신! 오늘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당신 집은 전부 본가로 보내줄 테니까 내 눈앞에서 꺼져! 형님, 저 쓰레기 형님 동생이잖아요. 금전 문제는 두 분 알아서 해결하시고 빨리 내 눈앞에서 치워주시죠. 우리 결혼 생활하면서 그동안 쓴 돈은 정확하게 정산해서 청구할 테니 그리 알고 빨리 나가세요. 여보, 그러지 말고 내가 해결할게. 누나 돈은 내가 저지른 거잖아. 당신한테 피해 없게 해결할게. 어? 나는 돈 없는 건 용서해도 거짓말로 나 기만한 건 용서 못해. 평생 나한테 거짓말만 하고 살 사람을 내가 뭘 믿고 살아? 당장 나가! 그날 난리통 속에 신우이와 남편은 본가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리 죽일 놈이라 해도 신우이에게는 피를 나눈 형제니까 어쩔 수 없었을 겁니다. 이후 저는 용달을 불러 남편 짐을 모조리 빼서 시댁으로 보냈고 결혼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물론 시댁에서 가만히 있지 않았고 한동안 양가 집안 싸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부부가 아니니 별 수 없이 현실을 받아들이더라고요. 혼인신고를 안 하니까 서로 골치 아플 일이 없어서 세상 간단했어요. 결혼 초반부터 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과연 저랑 계속 사는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아마 끊임없이 저를 속이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제 돈도 까먹고 같이 지옥불로 빠졌을 거라 예상합니다. 아마 구독자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실 거라 믿어요. 친정에서는 혼인신고를 안 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며 저 그 사람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런 고초를 겪은 걸 사람 못 알아본 탓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속인 사람이 잘못이지 속은 사람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어쨌든 결혼 초반에 이런 집안에서 탈출한 건 그나마 조상이 도왔다고 생각하려고요. 저의 파혼 사연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사람 잘 못 알아본 저를 질책하시기보다는 다정한 조언 부탁드려요. 여기서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